안녕하세요, 유철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계속 그 탑다운 디자인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는 이 파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어 커버를 이만큼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만큼은 충분히 그동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는 얘를 보아가면서 프론트 커버를 모델링 해야 되죠. 사이드 쇼에서 프론트 커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리어 커버와 프론트 커버 원래 하나의 점캡 파트였죠. 카타의 확장자는 점캡 파트죠. 하나의 파트는. 그리고 얘를 아셋 시킨 파일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의 텍스트만 적어놓은 캡 프로덕트라는 게 있죠. 바로 이 캡 프로덕트죠. 자, 이 프론트 커버 상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쪼개서 다른 파일로 as result with 링크 시켜서 그 파일을 다시 일로 프로덕트로 불러와서 여기서 테니까 탑다운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보스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모델링할 거냐면요. 얘랑 맞닿는 여기에 어떤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죠? 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에 맞닿는 어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보는 모드를 약간 놓고요. 우선 프론트 카바에서 모델링 하겠다. 프론트 카바를 더블 클릭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봄트리 나오는 이 파트 네임 부분에다가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면 우리 마이 보던 파트 디자인 아이콘이 보이고요. 바탕화면 한번 마우스 딱 찍고 여기를 보니까 프론트 커버에 파란불 들어왔으니까 난 지금 프론트 커버에 작업을 하겠다 라는 게 보이죠. 이제부터 프론트 커버에다가 보스를 작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론트 커버에다가 보스를 작업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한다? 보는 모드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냐요. 요 안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죠? 이 안쪽에 어떤 면을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 찍는 이 면을. 근데 얘가 지금 엣지만 찍히지 면이 안 찍혀요. 그 면을 찍기 위해서 저는요. 마우스 여기다 놓고 마우스가 아니라 화살표 위 방향 키 있죠. 화살표 키 위에 걔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니까 뭐 떴죠? 하나씩 눌러갑니다. 지금 뭔가 찝혔죠? 보이십시오, 여기. 찝힌 거 보이시죠?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윗방향 키를 누르고 찍고 들어가는 거, 얘다. 바로. 이게 맞다 싶으면 요거를 지금 잘 보십시오. 클릭합니다. 그럼 걔가 찍혔습니다. 걔가 찍혔고요. 들어가겠다. 바로 스케치로. 하니까 일로 딱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왔고 저는 살짝 돌리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얘 외곽 바운더리다. 얘를 클릭하고 어떤 거? 바로 오퍼레이션에 가서 3D 프로젝트 3D 프로젝트 3D 엘리먼트를 클릭하니까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리어 커버는 필요 없습니다. 히든 시키겠습니다. 바로 가차없이 히든 시키겠습니다. 얘만 들어왔죠. 우리 얘에 대한 프로파일만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와서 얘를 테드로 시키겠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이 면까지 시키면 되죠. 어떻게? up to surface. 바로 여기까지. 오케이. 바로 이렇게 패드를 시켰습니다. 맞죠? 시키고 얘를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얘는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야 됩니까? 여기를 바로 드라프트를 줘야 되죠. 드라프트를 딱 주려고 보니까 어? 새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닿네. 그 닿으면 안 되는데. 물론 닿아도 되겠죠. 뭐 그거 자기 그 설계 금형만 빠지면 상관없으니까. 안 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 리어카와의 걔가 조금 이동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다시 얘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요번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어 카바가 변하면은 프론트 카바도 같이 따라 변하게 해보자. 그 사항을 알기 전에 지금 리어 카바에 있는 요
스케쳐를 캡처해서 보니까 프론트 커버 트리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오픈 바디가 추가됐고, 오픈 바디 중에 서피스와 커브가 추가됐구나. 이게 뭔 뜻이? 서피스 마우스 3번 눌러서 히든을 했던 걸 쇼하니까 서피스가 들어왔고, 커브 눌러서 마우스 3번 하이드 쇼하니까 커브가 같이 따라와 들어왔구나. 그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이드 쇼 다시 히든 시켜버리겠습니다. 시켜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겠습니다. 바로 패드를 다시 딜리트를 시켜서 없애겠습니다. 프론트 커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스케치도 다시 없애고요. 오케이. 오픈 바디도 없애고요. 됐습니다. 이 상태를 하고요. 인서트에 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툴스에 가서 인서트가 아닙니다. 툴스에 가서 옵션이라는 걸 체크하겠습니다. 옵션이라는 걸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창 하나 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건 이제 카트의 기본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설정하는 창인데 중에서 하나는 메카니컬 디자인 영역 중에서 파트 디자인 부분을 변경하겠다. 그 중에서 어떤 거? 이스터널 레퍼런스를 링크를 유지하고 셀렉트 오브젝트 했을 때 링크를 유지하겠다. 킵 딱 눌렀죠.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리어 커버를 다시 쇼 시키고요.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로 물론 이제 이 면을 잡는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YZ면 잡고 그중에서 이 리어 커버의 엣지만 빌려와도 됩니다. 어떤 걸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볼까요? 우리 처음부터 뭐 YZ면 이걸 기준 잡고 했으니까 그게 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YZ면 잡고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냐? 바로 뒤에 있는 리어 커버. 지금은 엣지 모드로 보게 해놨죠? 리어 커버 여기 보이죠? 얘가 필요하죠. 그죠? 바로 뭐 3D 프로젝트 엘리먼트 통해서. 맞습니까?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D 프로젝트 엘리먼트 딱 해놓고 리어 커버를 히든 시켜보겠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한 거죠. 히든 시켜놓고 보니까 노란 선에 3D 프로젝트 엘리먼트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노란 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3D에 있는 어떤 엣지를 프로젝트 시켜왔기 때문에 이 노란 선은 링크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링크 관계냐? 바로 이 노란 선의 부모는 바로 이 리어 커버의 아까 그 엣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프론트 커버에 보니까 이스터널 레퍼런스라는 이게 또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십시오. 추가됐고 딱 보니까 여기 커브라는 게 있고 마우스 한번 하이드 쇼 딱 하니까 뭔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보입니다. 보인다 가장 하고요. 보이죠? 그래서 히든 다시 시키겠습니다. 커브를 하이드 쇼 시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엑스터널 레퍼런스 얘를 갖고 온 거죠. 바로 얘를 갖고 와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얘를 가지고 바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기 전에 얘를 빠져나오고요. 잠깐 스케치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고요. 인서트에 가서 바디에 가서 바디를 추가시키고 이 스케치를요. 마우스 한번 스케치 오브젝트 체인지 바디 눌러서 바디 3번으로 넘겨서 OK 누르면 스케치 1번이 바디 3번으로 들어가죠. 여기다가 멀티 바디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바디에 관련된 스케치를 잡고요. 얘를 갖다 놓고 빼겠습니다. 어디까지? 서피스까지. 바로 이 면에 이 서피스까지만 가겠다. 하니까 커런트 바디의 페이스만 찝을 수 있다. 확인. 안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더 크게 누르면 되죠. 뭐 나중에 유니온 트림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그죠? 디멘전 해서 아싸리 더 크게 눌려보겠습니다. 리미트 원을 눌러서 땡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크게 땡겼죠?
당겨서 OK 누르고 보니까 이 부분 티 나오네. 티 나면 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어디 됐던 간에 계속 작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드라프트 면을 줘보겠습니다. 모드가 엣지 모드로니까 안 좋으니까 다시 이걸로 놓겠습니다. 자, 요번에 드라프트 앵글 주고요. 1도만 주겠습니다. 기준면은 이 면이 되겠고요. 금형이 빠지는 방향 이 방향이 되겠고요. OK 누르니까 밑에가 넓어지죠? 더 많이 이렇게 됐네. 그죠? 희한합니다. 딱 보니까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서 안 돼. 얘가 좀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은 얘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리어 커버가 안 맞죠? 리어 커버랑. 하여튼 간에 강행군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고요. 여기다가 바로 홀을 파겠습니다. 바로 이 면을 이 엣지를 클릭하고 이 면을 클릭하면은 정중앙에 잡히죠. 깊이는 뭐 대충 시가인 잡겠습니다. 잡았습니다. 그죠? 얘랑 똑같이 아까 하던 막 똑같이 미러를 주겠습니다. 미러를 주면은 바로 이 바디 3번이 미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러를 주고 어느 면을 대칭 기준으로 해서 바로 ZX면을 대칭 기준으로 해서 ZX면을 누르니까 이게 되죠. 안 보고 잘하네요. 그죠? 저는. 그래서 OK. 그리고 이번엔 봐야 되겠어요. 하이드 쇼 떠서 이게 YZ면이구나. XY 평면 히든 쇼 하니까 이게 XY 평면이구나. 자, 미러 하겠습니다. 바로 이 XY 평면을 기준해서 또 미러에서 OK 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도 또 이렇게 됐죠. 맞죠? 또 튀어났죠? 어쨌든 간에 계속 강행군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고요. 얘를 이만큼 튀어나온 거 더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애보겠습니다. 어떻게? 리절트 오브 프롬 커버 프론트 커버 얘를 마우스 3번 디파인 워커브젝트 기준 잡고요. 바디 3번 클릭해서 마우스 3번 바디 3 오브젝트를 어떻게 합니까? 유니온 트림 해서 리무브 될 페이스가 바로 튀어나온 얘네들이다. 얘 찍으면 얘가 물 타고 쭉 없어지면서 이 새로운 바디 다른 바디가 만날 때 딱 없어지죠. 그 기능이 상실해져. 해서 얘 또 찍고요. 휠 마우스라서 자꾸 트리가 움직입니다. 얘 찍고요. 컴퓨터가 굉장히 느립니다. 얘 찍고요.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사라지긴 사라졌어요. 그죠?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쓸만하네. 이게 괜찮다 하신 분들은 그냥 쓰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다 버렸네. 그죠? 안 닿겠으면 좋겠는데 얘로 옮기자니 또 프론트 리어 커버가 옮겨야 되고 그럼 리어 커버를 접다 옮기고 다시 얘로 옮기자니 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툴스의 옵션에 가서 파트 메카니컬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에 가서 익스터널 레퍼런스 킵 링크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리어 커버의 위치만 바뀌면 프론트 커버의 이 보스 위치도 따라 바뀐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럴 것인가? 리어 커버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한번 하이드 쇼 켜놓고요. 얘 다시 더블 클릭해서 리어 커버의 봄트리에 해당되는 이 파트 네임에 파란불 들어오게 하고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의 위치만 바꾸면 된다. 그죠? 얘 트림에 해당되는 바로 바디 3번에 가서 패드에 가서 스케치 1번만 2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얘의 위치만 좀 내려보자. 얼마만큼? 15가 아니라 25만큼만 내려보자. 엔터. 내려왔죠. 그래서 스케치를 빠져나가니까 아이고 됐어요. 얘가 변해서 얘가 25만큼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게 뭡니까? 프론트 커버가 빨개졌죠? 이거 왜 빨개졌지? 보니까 얘를 다시 히든 라인 이무벌 모드로 딱 보서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눈을 부릅뜨고 어? 리어 커버의 요 엣지하고 이거랑 틀리죠? 틀리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은 프론트 커버를 더블 클릭해서 프론트 커버 액티브 시켜놓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업데이트 올 얘를 딱 클릭하니까 프론트 커버가 업데이트 되면서 내려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게 변하니까 프론트 커버도 변하고 리어 커버 히든 시켜보겠습니다. 히든 시켜서 딱 보니까 프론트 커버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죠? 좋죠? 바로
익스터널 레퍼런스를 킵 시켜버리니까 어느 하나 리어카바 기준 잡고 아까 했으니까 기준이 딱 변하니까 그에 연관된 나머지도 위치가 쫙 변한다. 좋다. 그죠? 좋긴 좋죠. 물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참고를 하고 이 기능을 여러분들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하시고요. 추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따라 내려오니까 참 좋긴 좋다. 물론 좋죠. 가전제품이야 많아야 100파트. 그죠? 또 더 많은 건뭐 200파트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는 몇 파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3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그럼 기차는 몇 개의 파트일까요? 철도 차량에는 관계자에 의하면 기차는 30만 개, 20만 개, 30만 개의 부품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20만 개, 30만 개,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500개만이라도 일일이 이런 관계를 짓고 모델링을 한다 해보십시오. 과연 그게 잘 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것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 간의 모델링 데이터 어떤 걸 관계 짓고 어떤 걸 각계 짓고 이상한 게 나왔네요. 그랬을 경우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여러 사람들, 여러 부서와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이것을 하나만 변했을 때 나머지의 뭐 100파트가 쭈르르 따라서 변하게 하자. 그게 생각보다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툴스의 옵션에 가서 as result with 링크가 아니죠. keep link with select object 얘를 해놓으면은 어떤 기준 잡은 거에서 의해서 따라 나갔던 것은 차례로 쭉 변한다는 건 좋은 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제가 해본 결과에서는 아주 몇 개 안 되는 간단한 부품에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어떠한 것을 기준 잡고 했을 경우 걔가 변하면 그 밑에 하위 부품도 따라서 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선택적으로 써야지 이것을 전체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 모든 것의 방향성을 이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때로는 끊고 때로는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가전제품도 말이 100파트지 여러분들 100파트를 모델링해서 그 각각의 연관지 관계의 이 릴레이션을 딱 묶어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다만 20파트만 해도 한번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전제품 뜯어갖고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게 다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고 해보십시오. 쉽게 안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티아는 두 가지 옵션을 지원하죠. 그 링크 관계를 다 갖고 가면서 할 수 있겠다. 물론 해놓고도 끊을 수가 있죠. 어떻게? 바로 익스터널 레퍼런스 마우스 한번 익스터널 레퍼런스 얘를 아이솔레이트 시키면 돼요. 어떻게 아이솔레이트 시키면은 익스터널 레퍼런스 커브 1에 가서 마우스 한번 아이솔레이트 시키면은 끊겨요. 아시겠죠? 이렇게 끊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간단한 부분은 이 익스터널 레퍼런스를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아이고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교감이 오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 보면서 그냥 저 혼자 주저주저 떠드는 것도 힘드네요. 그래서 같이 해서 했으면은 좀 더 나은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드는데 익스터널 레퍼런스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여러분들 잘 해주십시오. 무조건 가져가는 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파트가 있고 복잡한 관계가 있을수록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